박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잘 지냈었나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합니다. 프로폴리스가 뭔지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벌들이 인간한테 주는 귀한 선물로 우리가 보통 꿀을 대표적인 걸로 인제 생각을 여태까지 했지만, 최근에 사실 인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인제 프로폴리스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항염 작용이라든가 또 항바이러스 작용, 항박테리아 작용,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세균에 대한 이런 작용들이 굉장히 높아서 염증 질환이라든가 이런 데 효과가 있다, 인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면역 기능이라든가 세포 건강에 또 노화 방지에 굉장히 좋다, 인제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특히 뭐 이렇게 코로나라든를 비롯해서 최근에 바이러스 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질환에 프로폴리스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인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최초의 프로폴리스는 프랑스의 인제 어떤 학자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가운데에서 벌집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세균, 특히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여기에는 이러한 부식이라든가 또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라든가 또는 바이러스가 살지 못하는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프로폴리스는 이처럼 소위 이제 벌들이 애벌레를 놓고 여기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가 각종 세균 감염이 되면 이제 애벌레가 자라서 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나무나 그다음에 나무의 어떤 껍질, 싹, 그다음에 꽃 봉우리 뭐 이런 데서 묻어 나오는 그 수지, 그러니까 수지라고 하는 거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인제 그 유충이나 이런 거에 공격을 할 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수지를 인제 전부 다 모아서 벌의 그 타액과 함께, 타액 그다음에 벌의 침에 묻어 있는 효소 이런 거하고 인제 혼합해서 만들어 놓은 복합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들이 세균, 바이러스로부터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폴리스를 이제 만들어 놨다. 그래서 벌집 그 하나하나가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인제 중요하기 때문에, 벌집이라고 얘기하는 그 육각형 모양의 여기에 전부 다 페인트 칠하듯이 전부 다 이렇게 칠을 해놔 가지고 외부의 균으로부터 이렇게 방어를 하는 이런 물질을 프로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신기하네요. 결국은 그 애벌레들을 잘 보호하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외부 균으로부터 방제시키는 방식이 인제 프로폴리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프로폴리스는 어떤 도무지 과학적인 성분이 있길래 이 같은 일을 하는지 그 성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인제 프로폴리스에 들어있는 성분은 대표적인 플라보노이드, 테르페노이드, 페놀산 등 이런 다양한 물질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 중에 인제 가장 플라보노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 작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작용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까지 인제 그 프로폴리스 내에 이런 다양한 화합물들이 인제 섞여져 있는데, 2012 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나와 있는 자료만 기준으로 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이 한 500여 종이 넘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복합되어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수많은 그 나무라든가 풀, 목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제 거기에 나온 수지를 모아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성분이 인제 함유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꿀도 마찬가지지만 이 프로폴리스도 벌들이 어느 지역에서 자랐느냐, 어느 다양한 어떤 그런 수목들이 자라고 있는 지역에서 이거를 채취를 해 왔느냐,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어떤 청정 지역이라는 말도 되지만 어떤 그 자연에 가까운 어떤 이런 상태에서 수목들이 그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냐, 뭔지 이런 것들이 아마 프로폴리스의 성격을 결정짓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 얘기하면 아마존강 유역 같이 다양한 수종들이 살고 다양한 어떤 박테리아들이 그 수종들을 공격을 하겠죠. 이제 이럴 때 거기서 방어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아마존강이라든가 또 일부 프랑스 지역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능이 큰 프로폴리스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프로폴리스를 우리가 활용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게 좋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캡슐 형태도 있는 것 같고 또는 스프레이 형태로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차이가 없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는지 그런 걸 좀 말씀 주시죠. 근데 지금 이제 프로폴리스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도 하고 이제 또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방식적인 방법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어떤 제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항균, 항바이러스 또 항염증 뭐 이런 작용들이 알려지면서 의약품에는 아직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식품의약 그러니까 안전처에서 이제 주로 기능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분야가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구강 입안의 염증이죠. 이럴 때 항균 작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쪽의 제품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에 함유돼 있다든가 또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든가 목 감기라든가 인후염, 인후통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도 이제 그런 증상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럴 때도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아주 효능이 있게 사용된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인후통을 동반한 감기거나 또는 입술에 이렇게 물집 생기는 포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피부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이럴 때 다른 약들도 쓰지만 프로폴리스가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이 캡슐 제품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제품들은 스프레이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목 안에 깊이 이렇게 뿌려주거나 이래 해서 인후염이라든가 이런 쪽에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치약이라든가 이래서 잇몸의 염증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주는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미한 화상 이런 쪽에도 또 스프레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용하는 약으로는 면역 기능을 끌어올리는 것, 또 염증을 없애주는 작용뿐만 아니라 위궤양을 일으키는 소위 우리 헬리코박터 감염증, 그다음에 입 안에 생겨난 칸디다증 뭐 이런 쪽에도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까지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권장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외관에서 묻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어떤 증상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특히 그 캡슐 형태로 복용하는 경우 그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용도로 또 어떤 사람이 쓰면 좋은지 또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도 좀 지금 그 캡슐 제제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주로 그 이제 인후염이라든가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또는 이제 여기에 플라보노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드시게 되면 항산화 작용이 이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제 그래서 그냥 건강 보조 식품의 개념에서 프로폴리스를 캡슐 제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그 하루의 복용량을 이제 16에서 17mg으로 식품의약처죠. 여기서는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정도의 함량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의 양의 어떤 그 캡슐 제형들을 이제 우리가 구해서 드시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권장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프로폴리스를 먹을 수 없는 사람, 드실 수 없는 분들이 있나요? 어떤 부작용이 또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러지의 원인을 화분이라 해서 꽃가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벌들이
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생산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꿀이 있죠. 이제 그리고 꿀 말고 또 생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폴리스, 그다음에 꽃가루를 모아놓는 화분, 또 뭐 로얄 젤리,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벌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인데, 이 중에 화분 같은 경우가 우리 사람들에 따라서 화분에 알러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프로폴리스에서도 알러지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알러지 증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프로폴리스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적은 양을 이렇게 드신다든가, 또는 피부라든가 이런 데 알러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이제 드시는 식으로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평소에 봄철에 꽃가루에 대한 알러지가 없는 사람은 거의 알러지 걱정을 안 해도 괜찮겠네요. 예, 대략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화분을 포함해서 이제 이 안에는 아까 500여 종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이 꽃가루 이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드실 때는 적은 양을 드셔서 내가 알러지의 문제가 없는가, 요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드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용할 수 있는 연령층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도 먹을 수 있는 건지, 몇 세부터 먹을 수 있는 건지, 그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뭐 연령층은 제한이 없습니다. 인제 용량의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연령층은 뭐 좀 더 편안하게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 단지 용량만 적게 드시고, 또 다소 용량이 좀 더 많이 드셨다고 해서 커다랗게 어떤 뭐 이 부작용이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부작용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흔히들 그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한 항생제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적인 근거가 네. 있는 얘기입니까? 너무 과장된 얘기입니까? 아니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과거에는 우리 뭐 지금 항생제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우리가 인제 항생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없었죠. 그리고 또 거꾸로 과거에는 지금 병을 일으키고 있는 이 원인이 미생물 때문에 일어나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서 염증이 일어나고, 또 이것을 죽이게 되면 우리가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아주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개념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런 개념이 있던 없었던, 우리는 염증 질환을 갖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입술에 포진이 생긴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상처가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이 벌집에서 나왔는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거나 꿀을 바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인류들이 사용했을 걸로 보여지고, 실제가 저희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꿀을 발라주고 이랬던 것들은 저희 때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치료 효과를 나타냈던 것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폴리스에 의해서 그런 항염증, 항산화 또는 항바이러스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폴리스는 굉장히 오래된 우리 인류가 사용했던 항생제의 일종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은 프로폴리스를 식전, 식후 뭐 이런 어떤 때 먹으면 좋습니까? 네, 프로폴리스는 일단 그 식사와 관계없이 편한 시간에 섭취하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다만 약이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어떤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그거랑 이렇게 겹치거나 상호작용이 크게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같이 복용해도 무방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복용하는 목적이 어떤 염증 제거라든가 이것이 아니라 면역력 증진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면역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을 먹어도 좋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3번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약국에 나와 있는 이렇게 캡슐형 건강기능식품은 보통 1일 3회 이렇게 드시도록 이렇게 제형들이 보통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고요. 집에서 이제 만약에 스프레이라든가 이런 쪽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스프레이를 아침, 점심, 저녁 또는 뭐 3회, 4회, 5회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서 인후통을 이제 깔아앉힌다든가 요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이 액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스포이드에다 뽑아서 이제 몇 방울 정도를 우리가 먹는 어떤 물이라든가 따뜻한 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다 이렇게 혼합을 해서 요렇게 드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꼭 3회 뭐 이렇게 고정할 필요는 없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3회, 4회 뭐 이렇게 드셔도 무방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박사님 아주 그 유익한 기능들 많이 알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